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수많은 과학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시했던 20가지 중에서 네이처에서 제시한 20가지 중에서 3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도 나머지 중에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주장을 이해하는 네 번째 방법, 이제 3가지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표본은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큰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값이 작은 표본을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그 설명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보도들이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표본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네. 즉 과학적인 주장에 있어서 표본을 이제 확인해 보라 이런 것을 이제 지시하고 있는데 네이처지에 따르면 증거를 많이 축적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더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학적인 실험에서 표본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문제가 돼서 재검증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약물의 뭐 치료 효과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약물의 효과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수백만의 피실험자보다 뭐 수천만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가 더 확실하고 이제 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 얼마 전 백수호 파문이 벌어졌을 때도 이제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백수호 혼합 추출물이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임상 실험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명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낮은 표본을 사용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뭐 이중 맹검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백수호 사례에서는 위약 효과 같은 경우도 플래시보 이펙트도 제대로 이제 검증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또 GMO 관련 논문의 사례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그 GMO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논문이었었는데 그 세랄리니 교수의 논문에도 연구에 사용된 표본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좀 반발을 가져왔었고 그래서 논문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정치적 맥락으로 뭐 몬산토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유럽 식품 안전청 또한 그 자체 조사 결과 그 세랄리니 교수의 그 연구에는 설계 단계부터 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이렇고 학계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표본이 클수록 그러니까 뭐 실험 대상이 100명인 것보다는 500명, 1000명이 될수록 더 정확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언론에서 제대로 언급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과학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5번째 이해 방법은 상관관계와 인간관계가 같은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무척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패턴, 그 자연적인 패턴이 무엇인가의 원인이라고 추측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유혹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상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어쨌든 원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죽어있는 강 이런 것들을 좀 상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생태학자들은 강의 하구 퇴적지에서 물고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죽고 있는 현상 그것을 보고 또 다수의 이제 조류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의 죽음이 하구 퇴적지의 유독한 조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와는 반대로 물고기가 죽은 장소에서 이제 이후에 유독성 조류가 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조류는 물고기의 죽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그 사실 인과관계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상관관계인 것을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해서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은 종종 그 일종의 가상실험 같은 경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게임과 청소년의 폭력성 그런 것을 연관짓는 뉴스라든가 또 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뭐 결박의 문제로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되게 과학적인 것이냐 이렇게 보도한 것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벌어질 때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뉴스는 이른바 좀 이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야마라고 이제 주로 하는데 야마라고 불리는 그 핵심 주제에만 천착해서 간단히 이제 보도하고 이제 알기 쉽게 그 보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쉬운 내용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일반적으로 1분 30초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상관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고민 이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학적인 면을 이 언론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보자면은 자연과학적인 것과 사회과학적인 것 좀 다르지 않습니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보도를 안 하면은 중요한 게 또 묻힐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또 다른 이해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율의 감소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에 따르면 이제 데이터가 그 데이터의 극단적인 패턴은 우연이나 오류에 의한 그 변칙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갑자기 큰 변칙적인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그 교통사고 지역에 이제 사고 비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과속 카메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카메라 설치 이후에 사고 발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뉴스는 이 같은 사고 비율을 그 사고 비율의 감소를 카메라 설치 때문이다. 감시 카메라 때문에 이제 사고가 줄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근데 예. 이는 그 앞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의 이제 확장인데요. 네네. 외면적으로는 카메라의 설치가 사고율을 크게 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반드시 카메라의 설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났다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원인들도 같이 주목해서 그렇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과학적인 주장을 언론에서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예,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저널리즘에 적용을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연구도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어떻게 보면 게임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고 또 그 이용자의 나이나 신체 발달 정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분석은 매우 면밀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늘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논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을 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주장, 뭐 게임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 이제 부모님들의 주로 의견일 텐데 예.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또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 저널리즘이라면 이러한 연구 구성에 끊임없이 회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부분이 확실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언론에서 과학적인 주장을 다룰 때 연구 과정 결과를 면밀하게 보고요. 또 방송으로 전달하기 전까지 정확한 수치와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